요즘 암호화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많죠. 되게 좀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들고 계시든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차트는 쳐다도 보기 싫고 거래소 사이트는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 전형적인 조정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지금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정장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뭐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뭐 잘못하면 던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한 1, 2년 고생해서 지갑에 두었던 암호화폐를 공포에 떠시면서 많이 던지신 분도 계실 텐데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장이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네 달 후, 다섯 달이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요즘 그러죠. 아니, 내가 쥔 암호화폐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고 왜 금과 주식만 오르는 거야? 요즘 이렇죠, 상황이.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로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찾아봤더니 요 risk adjusted return,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험 조정 수익률입니다. 위험 조정한 수익률을 자산별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아니라다 할까 금이 1이에요. 금 맞죠? 금이 1이고 그 다음에 10년 미국 채권 이것도 그래도 이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되고, 근데 진짜로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인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다른 암호화폐는 어떠겠습니까? 진짜 꼴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과 주식만 오른다는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거는 수익률에서 변동성, 위험 변동성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로 야,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암호화폐가 지금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게 이 자산별 위험 조정 수익률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주마다 선착순 10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 트레이딩 지원금 및 암호화폐 에어드랍을 포함을 해서 최대 4,000달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가 얼마냐고 하시는 분들은 한 520만 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대 적지 않죠. 알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또 우리가 원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무료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것에 동조를 하죠. 자, 이번에 금 랠리는 과거와 다르다. 금은 진짜 궁극의 안전자산이다.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고 궁극의 안전자산이래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JP모건 출신의 금 트레이더 로버트 고틀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금 우선주의자죠. 한편으로는 어때요? 유명하죠? 비트와이즈의 CEO는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이 금보다 희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착시다. 비트코인이 더 가치 저장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제가 줄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쉬워요. 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높이려면 6,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구매되어져야만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연간 16만 개 정도만 새로 공급되기 때문에 24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저장 효과가 더 크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자료를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금 뚝 떨어졌죠. 20년 만에 최악의 폭락.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무슨 궁극의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지구도 위험한데 궁극의 안전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 우선주의자와 비트코이너들, 암호화폐주의자들이 시장에서 막 싸우는 거죠. 금이 최고야, 비트코인이 최고야, 암호화폐가 최고야, 이런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후자 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한번 또 지금 오늘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왜 금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 암호화폐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를 보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인데 요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자신의 트윗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W 버텀. 그러니까 이건 쌍바닥이죠.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 W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W형 바닥 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바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형성되고 있다. 포텐셜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하죠, 이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W형 바닥을 보여주질 않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얘가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자기가 보니까. 근데 재미난 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존 볼린저는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이 쌍바닥, 이 W형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서 이제 오를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비트코인이 50% 올랐어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맞힌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른 걸. 뭘로 맞췄다? 이 볼린저 밴드로. W형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쌍바닥 패턴으로.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쌍바닥 패턴이 비트코인은 아닌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뭡니까? 우리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알트코인의 대장주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비트코인이 덜 오르고 앞으로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트코인의 불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지금 존 볼린저가 자신의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W형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알트코인의 불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4월달 경우를 보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등의 알트코인 시장이 적어도 빠르면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차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인데 적어도 대단히 강한 근거다. 볼린저 밴드에서 W형 바닥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달 후, 두 달 후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를 냉정하게 봐도 보여준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엘리어트 파동에서 오파 끝이라는 전문가가 수없이 많아요. 오파 끝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마진 대비예요. 이게 뭐냐면 B2예요. B2. 빚으로 투자하는 거. 빚으로 투자하는 거를 차트를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도 이게 뭡니까? 빚으로 투자하는 게 최정점인 다음에 S&P 500이 50%를 나락으로 갔어요. 요때가 닷컴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꺼진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요때가 뭐예요? 금융위기 때 빚으로 막 투자하다가 최극단까지 간 다음에 56%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이에요. S&P 500. 그 다음에 세 번째 2018년도 이때도 빚으로 막 투자하다가 코비드가 왔죠. 팬데믹. 그러면서 20%가 확 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2021년 10월에 빚으로 막 투자하다가 최정점 찍고 25%가 또 떨어졌어요. 자, 지금이 다섯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최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급나간다는 거죠, 이제. 요때처럼 급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이제 꺼져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제가 요거를 좀 반박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보십시오. 결론은 지금은 와 빚으로 투자하는 게 최정점을 찍었어. 야, 도망가자. 도망가기엔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훨씬 더 증가한다 이거예요. 즉 앞으로 이게 아까 정점이었죠. 아까 좀 전에 본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근데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가는지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연준 자산이 연준 자산, 연준의 지갑. 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때 팬데믹이 중간에 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풀어서 자산 거품이 일어나면서 막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암호화폐도 오르다가 꺼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 6월부터 양적 기축을 했다고 해요. QT. 양적 긴축을 계속했어요. 돈을 걷어들였어요. 지금까지. 즉 거의 3년을 그랬어요. 3년. 3년을 했는데 파월이 지난 15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인터뷰를 자청하면서 지금 현재 고용 문제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지난 3년간의 양적 긴축 QT를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웃기죠. 매파잖아요, 파월은. 근데 의외로 뭐 미란이나 이런 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 매파 의장인 파월 스스로가 트럼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보고 고용 상황을 보니까 이거 3년 동안 했던 양적 기축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은 몇 달 안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즉 뭐냐면은 돈줄을 그동안 3년 동안 조여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부터 모든 나라들, 일본, 중국, 유럽들,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안 그랬지만 돈을 막 풀어왔어요.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근데 이제 환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도 풀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특히 올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돈을 좀 덜 풀었어요. 왜? 부채 한도에 꽉 차 있었어요. 38조.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상반기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재무부 TGA 일반 지갑에 있는 돈을 뺏어 쓰고 공무원 연기금에서 돈을 뺏어 썼다고요. 트럼프가. 채권을 발행 못했는데 이번에 7월에 BBB 있죠. Beautiful Big One Bill. BBB 그 예산안 그 법 통과되면서 약 5조 달러의 부채 한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정부가 5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QT 종료하고 이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통해서 막 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지역은행에 뭐 신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연준에서 푸는 게 아니라 재무부 지갑에서 돈을 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돈을 오히려 죄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죄는 게 아니라 돈을 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오히려 정점을 찍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간다는 거예요. 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빚으로 투자하는 게 최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꺼질 것이다라는 건 no. 앞으로 더 치고 나갈 겁니다. 최소한 내년 2, 4분기까지는 더 치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풀 돈이 지금 미국 정부는 많이 갖고 있고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디어 5조 달러에다가 여러 가지 그 총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반기 특히 내년 상반기에서 풀 겁니다. 그래서 빚을 활용한 투자 빚2는 앞으로도 늘어난다. 지금이 최정점이 아니다. 아마도 내년 2, 4분기가 최정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무료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놓치지 말아야 될 내일의 급상승 코인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수익 전략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약 4,000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무료 증정, 에어드랍, 그 다음에 선물 트레이딩 지원금을 무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단위로 조기 마감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너스로 10년차 트레이더들의 피와 땀이 담긴 비트코인 전자책 PDF 파일을 무료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트레이딩 뷰의 핵심 시그널 지표까지 무료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좀 받으셔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이 아니죠. 회사의 미래를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자본주의와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블록체인 기술, 기관과 국가의 트레이딩 경향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 서비스니까요. 뭐 받아보시고 안 맞으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신청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무료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신청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릴게요.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적 긴축 수개월 내 종료 가능성. 이런 말 처음 한 거예요, 지금 몇 년 만에. 그래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양적 긴축이 수개월 내로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 빠르면 이번 달도 가능하고 다음 달, 다다음 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했어요, 기자한테. 예.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센트가 생방송 인터뷰를 얼마 전에 귀하게 했어요. 진짜로 리얼타임으로, 녹화가 아니고 리얼타임으로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라이브나 영상에서 요약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보자고요.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AI 투자 부분 이자 시작 단계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AI는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닷컴 버블을 얘기하면서 닷컴 때 거품에서 깨진 것처럼 지금 AI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베센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얘기야, 무슨 버블이야, 이제 시작 단계야, 초기 단계야, 야구로 치면 3회 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AI에다 돈을 쏟아부어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3%씩만 성장해도 10년만 성장하면 거기에 들어간 부채 다 갚을 수 있어. 부채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센트는.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의 피터 틸과 함께 이 재정이나 재무 쪽으로는 완전히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이 베센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품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임기 내내 계속 돈을 쏟아부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양적 긴축 종료할 거, 이런 거랑 다 맞물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뭐라 그랬어요? 이와 관련돼서. 적어도 최소한 AI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AI에는 10년은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그건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얘는 사업자 입장에서, 얘는 권력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을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파월도 그랬잖아요.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 수개월 내로. 빠르면 이번 달부터, 아니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풀릴 거고요. 빚을 활용한 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 커진 비트코인 파워. 일본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어쨌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은행이 가상화폐 보유를 허용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시즌이 종료됐고 비트코인이 막 5만 불, 7만 불까지 떨어져 있어도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은행이 매수하겠어요? 가상화폐를? 바보들인가요, 얘네들이? 앞으로 6개월 정도, 7개월, 길면 7개월 정도 앞으로 급상승장, 불장, 암호화폐 불장이 오를 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 앞으로 6개월, 1년 진행된다 그러면 이걸 왜 추진합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볼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 124명의 일반인이 아니에요.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12명이 아니고 124명한테 했더니 응답자의 67%가, 즉 거의 70%가 향후 6개월간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고유 명사지만 일단 일반 명사화 됐어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 암호화폐라는 그런 어떤 일반 명사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암호화폐로 봐도 되는 거예요. 향후 6개월간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의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절대 하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버블이 낄 거고 강세장의 전야다. 지금 강세장을 앞둔 조정장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음 달이 됐건 다다음 달이 됐건 다다다음 달이 됐건 분명히 올라가고, 뭐 이거는 제가 따로 이 영상에서 한번 밝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26년 2분기가 최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정점이 언제다? 내년 4월, 5월, 6월. 나는 내가 쥐고 있는 암호화폐 3년, 4년, 5년, 10년 계속 가져갈 거야. 그런 분들 빼놓고는요,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이익을 본 다음에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몰락을 할 때, 막 낙엽 떨어질 때 다시 주스러 갈 거야. 난 좀 이익을 봐야 되겠어. 라는 분들은 최정점이 내년 4월, 5, 6이니까 좀 겁이 많은 분들은 2, 3월부터 막 팔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내공이 되시고 이 리스크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4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일부는 5월까지. 요때 익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득을 보시고, 분명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 하반기에 11월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때부터 해서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혹은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낙엽처럼 떨어지겠죠. 그때 다시 들어가서 주시면 돼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TD 코엔.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TD 코엔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10일 전인가요? 벌써 2주 됐나? 그때 주말에 그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약 30조 규모의 선물 시장에서의 청산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모든 암호화폐가 다 낙엽처럼 떨어졌었죠.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낮은 토큰은 출혈이 좀 컸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은 충분히 잘 견뎌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12월까지 14만 달러까지 간다,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항상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면은 뭐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현직들은 강세장이라고 얘기해요. 강세장 내지 강세장 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은퇴자들, 뭐 기관에서 은퇴했거나 금융기관에서 은퇴한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됐다, 막 하락장을 얘기해. 이제 하락장이다, 비트코인 막 7만 불까지 갈 거다, 5만 불까지 갈 거다,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해요. 재밌습니다. 또 하나, 스트래터지,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DAT죠. DAT는 뭡니까?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뭐냐면 상장사가 재무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들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업보다 더 이득이더라 라고 판단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DAT라고 하는데, 스트래터지가 지구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말로 트윗해서 아예 나 요즘 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안 좋고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는 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날 사더라고요. 그런데 평당가 11만 달러에 약 1880만 달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00억 정도 규모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고래들을 카피 트레이딩, 그러니까 복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암호화폐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막 공포 단계죠. 막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막 물려갖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던지면 안 돼요. 기관들이 던집니까 지금? 고래들이 던져요? 안 던져요. 오히려 개인들이 던진 거 이렇게 줍줍한다고요. 낙엽을 다 주워간다고요. 그 다음에 쭉 끌어올린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이랑 좀 달라서 이 회사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없어요. 국가와 기관이 바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아주 특이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냥 기관이 그냥 올려버려요. 신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거시경제 법칙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관이 어느 정도 평단가를 가지고 쭉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던지게 만들고 해서 막 던져놓잖아요. 그거를 막 쓸어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됐을 때부터 끌어올린다고요. 가격은 누가 만든다? 기관들, 고래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은 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래들이 하듯이 우리들은 따라해야 되고, 보유하고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품질이 좋은 우량한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조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요한 게 SCP V23 잘못 썼네요. 23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 테스트하는 거 결과들이 계속 뜨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뜨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십 개 그런 게 떴는데 봐보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SCP V23 업그레이드의 주요 타겟 큰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메인넷 자체. 메인넷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블록체인화 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적용되지 않았던, 수동으로 해야 되거나 반자동으로 해야 됐던 거를 다 100%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 중에서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전에 채굴을 하셨잖아요. 그럼 채굴의 보상을 받으시죠. 그죠? 근데 그 보상을 예전에는 거의 반자동으로 했어요.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누가 점수를 줘갖고 파이코어 팀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블록체인이 알아서. 예, 요런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RWA, 그 다음에 DeFi, 이 웹과 생태계가 확실히 정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이 파이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실사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다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베타 테스팅 중인데, 요게 완성이 되면 그것도 이제 100% 완성되겠죠. 베타 테스팅이 아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코드도 오픈하게 될 거고, 요런 부분들이 된다면 요게 다 뭐냐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서 파이코인이 우리한테 상장이 되려면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SCP V23의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히 지금 암호화폐 불장이 내년 한 4, 5, 6월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요 바람을 타면서 요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상장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지금 도지코인, 밈코인의 대장주죠. 그다음에 라지캡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이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232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파이코인은 얼마예요 지금? 한 238원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시총은 엄청 크죠. 도지코인이. 근데 시총을 떠나서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을 보면 도지코인 쪽은 232원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물론 더 비싸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하지만 이쪽에 파이코인 쪽의 파이오니어분들, 투자자분들은 238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해서 초상집 분위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코인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은 계속 높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의 실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막 500원, 800원, 1200원, 1500원. 제가 볼 땐 최대치로 한다면 뭐 10,000원, 20,0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못해도.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러 가지들이 개선되고 실사용, 블록체인에서 특히 실사용되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올라가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왜 도지코인은 232원인데 네. 진도리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세요. 왜 지금은 도지코인이 232원이고 파이코인이 238원인데 왜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거래가 아직도 IOU 형태로 되고 있으니까 베타 테스트 중이에요. 파이코인은. 근데 파이코인은 현재 베타 테스팅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무슨 비트코인한테 이더리움한테 기대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테스팅하고 있는데.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옆에서 삼촌이 이모가 야 놀러 가자. 어제 에버랜드 놀러 가자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것도 너무 패배 의식에 절어서 야 파이코인이 한때 3달러까지 갔는데 이제 238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야 ETF도 상장 준비 중인 도지코인이 지금 보니까 시총은 물론 우리보다 몇십 배지만 와 232원인데 우리 파이코인이 238원이나 돼.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 지금 대부분 구매가 IO 형태로 베타 테스팅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구나. 야 이런 베타 테스팅 중에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다 끝나고 완료되고 한두 개인데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디파이, RWA 세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확립이 돼서 막 블록체인 세계에서 파이코인이 실사용된다. 야 6,500만 명이 1년 지나면 7천만 명 될 텐데 7천만 명이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생활을 해? 금융활동을 해?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사용이 이루어질까? 야 그럼 가격은 얼마나 뛸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파이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패배의식, 무슨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0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높이 잡으신 거예요. 기준 자체를. 예, 사실 이더리움도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을 가지고 파이코인을 평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SCP V23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면 암호화폐 불장에서 가격도 1달러 내지 전고점 3달러 도전을 할 것이고 뭐 3달러를 돌파할지 모르지만 1달러 넘어서 3달러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의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미래 전망을 하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무료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신청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